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남 문재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함께 알아봐의 코너입니다. 오늘은 양성평등 강사인 전진희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대전 지역에서 성평등과 관련해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진희 강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번의 만남을 저희가 가질 예정이잖아요.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분야, 그래서 설명이 있으면 더욱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진희 선생님을 모시고 성평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성평등 전문 강사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강의하시는지요? 일단은 가장 기본이 성평등 교육은 우리 사회나 또는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또 현재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강의거든요. 저는 성평등 강사로 활동하면서 성평등이 가야 될 방향은 한 방향이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강조해야 될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진행한 좀 기억에 남는 강의라 그러면은 주민자치회에 이제 그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조금 많이 나갔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이 성평등 교육이 의제를 발굴하고 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정책화해야 되는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네. 또 양육자 대상으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답습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상에 따라서 또는 생애 주기별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가치관에 대한 성평등적 가치관을 교육하시지만 그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생애의 어떤 단계에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왜 꼭 그런 것들을 강의해야 되나?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상식적으로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어머 이제는 성평등한 세상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얘기해요. 우리 집에서는 뭐 아빠가 집안일 다 하는데 네, 정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를 시작할 때 대상에 관계없이 내 안의 고정관념 찾기부터 한번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네. 찾아보고 톱어보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그런 거야. 맞아요. 맞아요. 익숙하잖아요. 네, 너무 익숙하고 우리의 일상이고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그런 거는 없다. 최근에 진행한 강의 중에 유치원 이제 양육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참여하신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상어 가족이 굉장히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면 상어 가족 속에 네, 맞아요. 엄마 상어, 아빠 상어, 아기 상어, 할아버지 상어, 할머니 상어 나오는데 그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서 같이 이제 그럼 이 활동을 해보자 해갖고서 그 수식어를 바꾸는 활동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원래 그래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이런 하나의 고정관념이 개인으로 멈추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 사회가 공통으로 갖게 되고 그런 생각은 또다시 정책이나 제도나 법으로서 또 구현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책이나 법이나 구현은 또 개인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톱니바퀴처럼 점점 더 공고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 통념이
나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한 거고 교육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별로 의문 없이 질문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일상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성평등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적용해 봤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지를 네. 알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얘기는요. 네. 그래서 그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를 오늘 전진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맞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남녀 불평등은 사실상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전 선생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꼭 여성한테뿐만이 아니라 남성 입장에서도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6학년 교육을 들어갔는데요. 요즘에 이제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군대 문제잖아요. 사실 군대 초등학생한테도 군대 문제 진지해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군대 문제 나옵니다. 딱 네, 그래요. 네네. 더 빨라졌네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한 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남학생이 먼저 딱 얘기했어요. 왜 제가 들어가자마자 왜 남자만 군대 가야 돼요? 하면서 뭐 따지듯이 저한테 들어가자마자 이제 양성평등 교육, 성평등 교육이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여학생 한 명이 옆에 있다가 정말 차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 가고 싶거든요. 근데 못 가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네. 차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차별이다. 이런 얘기를 스스로 이제 그러네. 그러면서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성의 경우는 제가 좀 선생님들하고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 강의를 요즘에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50대, 60대, 70대는 별로 많진 않으시지만 여튼간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특별히 남성분들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분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평등 강의,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저는 남자로서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장남이라서 정말 힘들었고 네. 그리고 상주라서 힘들었다. 네. 남자로서 기대치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이런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들어왔고 또 상주가 됐을 경우에도 기대되는 게 있잖아요. 다 일일이 그 모든 거를 다 처리 과정을 다 해야 되고 아다들로서 장남으로서 잘 돼야지만 동생들 건사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우리 생각이 있잖아요. 사실 남성들의 그 어깨의 무게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 제가 이제 여학생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저의 경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위원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 출발은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성 역할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래야만 해. 남자는 맞아요. 이래야만 해. 여자는 이래야만 해. 사실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 네. 그 역할 고정관념에 어쩔 수 없이 끼워 맞춰서 나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성차별이다. 네, 성불평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렇다라는 공감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냥 그건 당연한 거였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우리 부모님 세대, 나의 세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도 그냥 흘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서 행하지 않는 건 사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근데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라는 거를 못 왔던 것이 사실은 이 불평등 구조,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민감하게 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남자라고 다 평등하게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삶의 무게와 함께 남성들 입장에서의 불평등도 이렇게 많았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다른 영역에서 근데 이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더 불평등한 구조와 불평등한 어떤 사회 제도 속에서 살아왔었잖아요. 그동안 네. 사회적 약자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전진희 선생님을 양성평등 강사라고도 하고 성평등 강사라고도 하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하고 뭐 좀 다른 게 있는지 네,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 양성평등과 성평등이라는 말이 사실은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네네 그렇죠. 둘 다 그렇게 되겠어요. 젠더 이퀄러티에서 나온 네. 말이잖아요. 섹스 이퀄러티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젠더 이퀄러티에서 젠더를 양성으로 해석했느냐, 성으로 해석했느냐 네. 그 차이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단순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에 왜 그런 해석이 됐을까?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면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을 남성, 여성 그래서 그대로만 양섬이라는 얘기군요. 네, 나누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양성으로만 나누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거지로 그 박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박스에 들어갈 수 없으면 배제되든지 소외되거나 근데 별로 사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잖아요. 네, 드러나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었던 게 맞아요. 이게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하거나 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다. 그렇죠. 네. 네. 지금 우리 사회가 많은 갈등이 사실은 표출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갈등이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예전에 드러날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드러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건강한 사회로 갈 수 네. 있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예를 보자면 성폭력에 대한 어떤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통계가 매년 올라간다. 그럼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성희롱 성폭력이 정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매년 이렇게 늘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전에는 그것이 성희롱 성폭력이라고 피해자가 피해를 드러낼 수조차 없는 그러한 네.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통계 수치화 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오히려 그거를 드러낼 수 있구나. 드러냄으로써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네. 문제 해결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네. 예방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침묵적으로 또 암묵적으로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제도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네. 또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더 강화되기 때문에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졌기 때문에 통계적인 수치는 자연적으로 맞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다. 네. 이런 표현이시군요. 네,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그렇게 제한적이게 해석될 여지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괜히 원래 그렇지 않다면 네. 예를 들자면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 네. 간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인터섹스라고도 하는데요. 네, 네.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정성별로서 남자야 여자야라고 어떤 의학적인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갖고서 성별을 지정해 주는데 거기에 맞지 않거나 네. 또는 본인 자체가 어떤 염색체도 또 다를 수도 네, 있습니다. 염색체 보통 우리는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정상을 우리 사회에서 만들었기 기준으로 때문에 했을 때, 네. 이상이지요. 그런데 여튼간 그 유엔 통계에 의하면 1.7% 정도가 인터섹스 간성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렇고 적은 숫자가 네. 아니죠. 네. 100명 중 거의 네, 2명꼴이니까. 네. 네, 네. 1명, 2명꼴. 두 명이죠. 거의 두 명에 가까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것이 드러날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양성이라는 이 프레임 안에서는 그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이제 젠더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돼서 젠더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성별을 나누는 것도 나누는 거지만 그 성별이 다른 우리 사회의 여러 어떤 요인들 예를 들자면 종교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계층이라든지 또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장애라든지 이런 여부와 어떻게 교차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같이
같이 포함해서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는 양성평등이라는 어떤 두 개로 나눠진 것보다는 이 젠더라는 개념에 조금 더 충실하게 원래 젠더가 갖고 있는 그 뜻, 네. 많은 그 우리 사회적 범주로서의 네. 여러 범주를 포함하고 그 포함한 것 속에서의 어떤 교차성을 네. 생각하는 그 범주로서 저는 양성평등을 성평등하고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여성, 남성은 사람은 여성, 남성이지 그 이상의 뭐 제3의 성이 있을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간성이라는 표현도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잘 모르세요. 쉽게 닿는 네, 쉽지 언어, 않아요. 용어는 아니지만 네, 네, 네. 분명히 제3의 성이라고 하거나 소수의 성이라고 하거나 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양성이라는 테두리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성이라는 그 포괄적으로 그 범주가 넓어지고 사회의 다양한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양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그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담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까지 포함된 평등한 의식, 가치관 이것이 성평등 의식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네.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회가 변화되면서 구성원의 다양한 모습이 이제 성평등이라는 가치 구현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좀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시간. 네, 다른 나라에서는 수백 년에 걸친 어떤 그 발전이었다면 우리나라는 거의 50년에 아주 축약된 그 기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뤘잖아요. 저는 이러한 발전을 이룩한 동력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효율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은 순간에,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효율적이어야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효율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외국인들도 잘 알아요. 네, 그 잘 알죠. 단어를. 빨리빨리. 네, 빨리빨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네. 이 단어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발전을 이룩하는데 근간이 됐던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효율성만을 따지자면 뭐가 생기냐면은 그 효율적인 것에 따라갈 수 없거나 왜냐하면 빨리 가고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것과 우리가 템포를 맞출 수가 없거나 또는 그렇기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다. 네. 예. 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우리도 이제 소위 말하는 먹고 살 만큼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이제 조금 바뀌어져야 되겠죠. 네. 이제 더 이상 효율이 중요시하지 않고 효율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네. 효율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네.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배제한 것에 대한 어떤 존중, 네. 그리고 다시 들여다봄. 네. 이것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리직 교육을 많이 나가는데요. 네네. 뭐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교직이라든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관리직 교육을 따로 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관리직이 어떤 그런 폭력 예방에 있어서의 그 위치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죠. 역할이 중요하다기 네네. 때문에 따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관리직 분들하고 나누는 게 이제 리더십이 무엇이냐. 리더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스스로들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본인들이 이제 뭐 중간 관리자거나 또는 그 밑에 있을 때는 예전에 리더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 딱 정하고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는 어떤 하향식의 방향이었다면 이제 리더의 가장 커다란 덕목은 우리 구성원들의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각각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 다양성을 존중을 통해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서
적재적소에 그 인원들을 구성원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이게 리더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성평등, 그러니까 양성평등에서 시작해서 성평등, 그리고 불평등한 사례, 그리고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지금 마지막에는 관리자들의 리더십하고 관계된, 그거는 조직의 다양성을 잘 포용하고 운용했을 때 조직의 효과성이라든지 발전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것이 결국은 한 국가의 네. 어떤 총량적인 네. 삶의 질하고도 연결된다고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좀 확장시켜 보면 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전지인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또 두 번째 시간에 만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요.